증시대담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지난주에는 2,800을 살짝 돌파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어제도 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상승하는 요인들도 있을 거고 약간 하방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800 잠깐 하루 종가 기준으로 하루 네, 맞습니다. 넘었습니다. 하루 넘고 바로 내려왔는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에 좀 섹터가 좀 다양하고 수급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섹터가 있는가 하면 또 지수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치는 지금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좀 과하게 했다가 네. 어제는 또 장중에 만계약 이상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좀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많이 빠지면 올라오고요. 좀 많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수가 2,700이니 2,800, 뭐 3,000 이렇게 간다 이렇게 뭐 지수대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닥이 지수는 심각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몇몇 종목들은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여전히 있고요. 지금 결국은 지수보다는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한 번 더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계속 작년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정치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밀려서 오늘 또 반도체 섹터들이 또 좀 불안해질 수 있죠. 불안하고 고민되긴 하시겠지만 여전히 반도체 섹터 위주로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의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격하게 외국인들 여기서 이탈하기는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9개월 만에 20조 신용잔고 넘었다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나 주가가 조금 밀리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특히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들은 주가가 좀 빠질 때 좀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호가만 더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뭐 평소 같으면 이 정도에서 하락이 멈췄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신용 잔고와 관련된 이제 그 레버리지와 관련된 물량들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영향들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물 변동성도 이번 주 내내 또 당분간은 계속 우리나라 공매도가 다시 도입이 될 때까지는 조금 선물에 의한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2,80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면 신용도 같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업사이드보다는 변동성이 좀 나타나다 보니 약간은 뭐랄까 2,800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뭐 구간 변동성일 네. 수도 있고 약간은 이제 이 넥스트 단계에 대한 이익을 좀 챙겨봐야겠죠. 이제 7월이 되면 2분기 실적이 시즌이 되니까 지금 상태의 펀더멘털을 체크하기 위한 좀 경계감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선물에 대한 변동성 내지는 이제 신용잔고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지수를 어떻게 보면 2,200에서 2,700까지 끌어올렸었던 주포는 이제 외국인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 뭐 신용이나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좀 감안하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으로 벌써 35%나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거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영역도 좀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가 문제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뭐 여기서 이 정도면 사실 역대 최고치 수준 항상 통계적으로 보면 30%, 40%를 넘었던 적은 없었던 것 없었던 것 같고요. 같고 이 정도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준 아닐까 그런 그 느낌인 생각이 것 좀 같아요. 들고 네.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순매수를 해줘야 이제 지수도 좋을 건데 일단은 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안심이긴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빠져나갈까에 대한 그 고민을 사실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아직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멈췄던 거는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네. 예, 좀 그런 외국인들의 순매수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HBM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또 매수세가 좀 더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섹터 쪽에서 좀 계속 매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고 말씀 좀 했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결국 외국인들이 만들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관관계가 80%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조금 개인이나 기관들의 좀 영향력이 좀 있지만 특히나 이제 지수와 대형주들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달러가 하락할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원달러가 하락하느냐, 뭐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관계이긴 한데 지금보다 다시 원달러가 일단은 좀 내려가는 기조가 흐름이 좀 잡히고 좀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달러 강세가 좀 약화가 되면 다시 환율은 좀 안정화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다시 조금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지구안에서 외국인들은 상방에 사놨던 구간 대비해서 사실 이제 환차손 구간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예견하기에는 좀 이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삼성전자 퀄테스트라던가 또 이게 아니면 또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지수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불안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는 지수도 괜찮아질 한번 얼마까지 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안정화되기를 좀 안정화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3분기까지는요. 네. 결국 이제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외국인과 어떤 지수 이런 느낌의 어떤 공통 상황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스탠스 이렇게 기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의 밸류체인 뭐 조금 더 확산되면 뭐 전력기기까지 막 AI와 관련된 성장성이 우리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조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3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외국인들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 내지는 기대를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도 보면은 개인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좀 있으면 삼성전자 2분기 가이던스, 네. 실적 가이던스를 우리가 발표할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안 오른 이유는 어쨌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HBM입니다. HBM, 예.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거고요. 하반기에 나올 이제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뭐 낸드라던가 디램 부분의 실적은 가속 요인이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고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하이닉스의 흐름 같은 상승을 좀 보여주려면 결국은 HBM의 퀄테스트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최근에 한 3일 동안 좀 세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퀄테스트가 통과하고 나면 엔비디아도 사실 가속기를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은 누구 하나가 지금 너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상생의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시에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사실 신규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고 하면 사실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퀄테스트가 통과가 언제 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차라리 좀 주가가 떨어지면 분명히 저점에 대한 기대감들 최근에 보면 그런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차라리 그런 밑에서 사시던지 아니면 퀄테스트가 통과하다가 확실히 나오고 나서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매매를 해 보시는 구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배당주나 정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뭔가 삼성전자의 주가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서 매매의 관점이나 또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은 지금은 좀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일단 하방은 좀 잡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방으로의 모멘텀은 뭐 실적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뉴스죠. 이제 HBM, 퀄테스트에 대한 3분기 정도로 다들 예상을 네.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시각을 갖고 접근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최근에 시장이 2,700에서 좀 머무르는 과정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고 잘 가고 있는 업종이 조선주입니다. 네. 예, 이게 조선주가 상반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계속 꾸준히 올라왔는데 상반기에 워낙 화려했었던 업종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는데요. 네. 6월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조선 전반에 뭐라 할까요? 물이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팀장님이 보시기엔 조선주 지금 타이밍은 어떠실까요? 조선주 이제 공부 스터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신조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슈퍼사이클에 대한 또 단어. 근데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은 다들 그렇죠. 싫어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슈퍼사이클이 이제 2008년, 9년이었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이슈, 그때도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를 많이 만들고 네. 중국과의 경쟁 직전까지는 저가 수주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좀 있었죠. 이제 그때 만든 배들 이제 통상 선박들의 연한이 한 20년에서 길면 30년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 정도라고 보면 사실 2030년까지가 정도잖아요. 교체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슈퍼 사이클이 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간에 그 해운 운임이 상승을 했고 네.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이것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선에 대한 특수한 발주 상황이 좀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에 2020 사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코로나 직후부터 한 2021년, 2022년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발주들이 이제 지금 종목 이제 조선주들한테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실적이 수주가 계속 된 거고 사실 지금 수주를 받으면 2027년부터나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 각 조선사들마다 도크가 다 꽉 차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오히려 선주들한테 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공급자 우선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사실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한테 조선주 이야기를 하면 손을 다 절레절레 저으시거든요. 예. 왜냐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고생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한 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투자를 해보실 만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 10년 동안 중국의 조선사들도 꽤 많이 이제 문을 닫았고, 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조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배들, 고부가가치선들 위주로 지금 수주를 가려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여전히 뭐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조선주 같이 좀 중장대 산업들은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관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조선주들은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저는 투자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섹터에서 HABM이라고 불리는 이제 엔진류, 네, 글로벌 1위가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들은 현대중공업 안에 이제 사업부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 엔진입니다. 하나 엔진. 네, 하나 엔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그다음에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뭐 좀 긴 사이클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방산 이슈도 좀 있었던 네. 것 같고 더불어서 중국이 견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환율이 좀 높으면 또 그렇죠. 그런 어떤 모멘텀도 있을 네,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또 조선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져갈 그런 시점이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